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법과 작문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요, 두 번째 지문. 첫 번째 지문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쉬웠고 다 90% 이상이고, 이 두 번째 지문을 어떻게 독해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세 개가 나왔어, 지문이. 그렇죠? 가나 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특히 40번 문제는 가와 나의 다마 내용이 다에 반영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가와 나를 다와 연결시켜서 풀었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상외로 42번 문제 꽤 많이 틀렸거든요. 이 42번 문제에서 요 고쳐쓰기 문제죠. 이 고쳐쓰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뒤에 보면 44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오케이. 독자 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에 의의가 있는지 밝히는 거. 마지막 문장에 조건만 있는 표현이죠. 45번 문제도 이 3번 선지 쓴 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전혀 답이 되게 명확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요 두 번째 지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볼까요? 방송 대담입니다. 이 대담에서는 무조건 질문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화작을 조금은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읽기 방법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읽는지 대담은. 건의문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선생님 강의 중에서 고득점 화작 종결자. 이거 되게 짧은 강의예요. 5강짜리인데 이거 좀 들으세요. 알았죠? 자, 이를 바탕으로 한 학생 활동이 나는 대화이다. 학생회장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이 세 가지. 이제 건의문은 문제점, 해결책 제시하고 해결의 효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우선 A, B, B, C 이 문제는 실시간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갑니다. 우선은 대담인데요. 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박물관에게 바란다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지역의 박물관은 중축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 지역 박물관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공간 구성에 대한 사항 첫 번째,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 박물관 중축이야 지금. 한번 가보자. 박물관 중축인데 박물관은 이제 좀 더 확장시킨다는 거죠. 증축이 하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간 구성에 대한 거.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전문가 1과 2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지역은 빵빵 문화의 중심지였고 박물관에는 토기와 왕릉, 왕관 등의 빵빵 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빵빵 문화권 상설 전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얘는 뭐냐면 상설 전시실의 규모. 문화권, 빵빵 문화권, 상설 전시관을 늘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진행자, 지역의 역사와 유물을 고려해 상설 전시실 규모를 늘리자는 말씀이시고, 요약하고 있네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A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A씨는 전부 다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1번 가볼게요. 전문가에 대해 질문 내용을 요약하여. No. 우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맞지만 질문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 내용이 X였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전문가 E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자, 그러면 이 전문가 E도 이거 동의해. 그렇죠? 플러스 뭐냐면 교육, 공연, 시민 교류 등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하여 박물관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시민 활용 공간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시민 활용 공간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요거를 추가한 거죠. 자, 교육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육 공간 이외의 시민 활용 공간보다 유물 보존을 위한 공간을 더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는 이거 줘. 동의해. 그래, 필요하다고 봐. 하지만 유물 보존 공간, 전시관과 보존 공간도 확대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류의 귀중 유산을 보존하는 게 박물관의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존 공간이 부족해서 5년 만에 재중축한 네모네모 미술관 박물관에 전체를 밟으면 곤란합니다. 중축할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말씀은 공감하지만 이번 중축을 계기로 박물관이 시민이 더 다가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시민하는 공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얘는 유물 보존 공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여기가 지금 대립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걸 더 많이 냈으면 좋겠다니까.
자, 공간 구성에 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논의해 볼까요? 자, 2번 가볼게요. 2번 선지도 A였군요. 전문가의 답변 중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밝히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3번 전문가 1과 전문가 2의 제안에 공감한 후 종합하는, 종합이 없었네요. 그렇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겠다. 자신의 의견도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4번 가볼까요? 전문가 1과 2의 밝힌 의견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고맙습니다. 자, 다음 논의할 사항을 제시했죠? 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4번. 이거 왜 틀렸어? 이게 정답률 75%밖에 안 돼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B 다음 가봅시다.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 보존과 연구입니다. 이번엔 뭐냐면 운영상, 운영 중점. 두 번째는 운영 중점을 얘기하고 있어. 그쵸? 오케이,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항상 질문 딱 건져서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박물관의 핵심은 유물 보존과 연구입니다. 특히 충분한 연구가 전개되지 않으면 내실인 전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거죠. 얘는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된다. 1번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유물 연구 강화. 우리 자, 이거고요. 자, 전문가입니다. 최근 새로 지어진 박물관의 정의의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 수용한다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시니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궁금하네요. 박물관에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거지. 그럼 얘는 뭐냐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자. 의견을 통해서 운영하자.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네요. 시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면 수요자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네요. 언급한 내용을 재진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없잖아. 그렇죠. 5번 선지 틀렸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딱 읽고 뭘 보셔야 되냐면 39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어렵잖아요. 박물관의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면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함을 이유로 제시한다라고 했어요. 이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하다는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0번 문제 좀 이따 가고요. 나를 한번 가볼게요. 나 보자. 학생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물관에 바란다 라는 걸 보고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건의하기로 했잖아. 자, 무엇을 건의할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전문가의 우리 이 지역은 문화 중심지였다고 했으니 박물관을 왕릉 모양으로 만들면 뜻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물관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봐봐. 박물관을 왕릉 모양으로 만들자? 이건 말이 안 되죠. 흥미롭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럼 진로체험 강좌를 운영해달라는 거 어때? 진로체험 강좌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선 여기서 건의문에 들어갈 것만 잘 체크하자. 그래, 역사와 관련된 체험 강좌가 박물관에 없어서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게 문제였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진로체험 강좌를 운영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방송에서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또 다른 건의사항은 있어 이거야. 잠깐 우선 첫 번째 건의사항은 뭐냐면 진로체험. 그렇죠? 오케이. 강좌 운영. 됐죠?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자. 설명 위주로 기존 전시 방식이 친구들이 불만이 많잖아. 유물 모형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하자. 두 번째,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 두 가지예요. 알았죠? 맞아. 박물관에 다양한 시민활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도 그랬잖아. 전문가 몇이 그런 거야? 이가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유물보존,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다. 얘는 무가한 거야. 그렇죠. 얘는 1번 얘기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훨씬 더 괜찮았을 것 같아. 그렇죠? 오케이. 1번과 2번 내용 나와 있습니다. 박물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빵빵고등학교 김빵빵입니다. 자, 증축을 앞둔 박물관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유물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 저희 청소년은 체험해보는 교육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존 박물관은 유리벽 아래 유물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청소년의 불만이 많습니다. 유물을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유물의 가치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의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치에 더 많이
얘기할 거라고 한 거고, 또한 이거 두 가지 효과를 얘기했어요. 체험 중에 안전사고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해결이 가능하며 이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좋은 거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세 가지. 됐어. 둘째, 청소년의 대상의 진로체험 강좌를 운영해 주십시오. 진로체험 강좌 또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 지역의 문화 중심지에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빵빵문화의 중심이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그렇죠. 1번이 얘기한 거잖아. 그죠? 오케이, 가봅시다. 그래서 역사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많은 편이지만 진로체험 기회는 부족합니다. 유물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 유물보존과 연구, 이것도 1번이 얘기한 거야.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건의 수용할 경우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자긍심이 높아진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이 효과가 더 크다 이거지. 증축된 박물관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참여에 공간이 될 것이다. 땡큐 이거야. 자, 갑시다. 40번 문제입니다.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반어를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자,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의견을 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있죠.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다 라고 했던 거, 아까 1이라고 했던 거 있지? 오른쪽 단에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밝힌 의견이 박물관의 진로체험 강좌의 운영에 기대효과로 제시되어 있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진로체험 강좌 부분 찾아갔더니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야. 오케이, 여기 있어.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 운영된다면, 이거 아까 뭐랬어? 1이 얘기한 거라고 했지. 그렇죠. 여기도 뭐야? 유물의 보존과 연구죠. 그렇죠. 오케이.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일 것이다. 이게 효과로 나온 거잖아. 그럼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잖아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오케이. 자, 우선은 4번과 5번을 볼 건데요. 4번과 5번은 정말 많이 썼더라고. 4번을 가보자. 다 볼게요. 2번 봅시다. 2번 보면 학생회장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여 밝힌 의견이 중축된 박물관의 향후 전망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 전문가 2의 발언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 공간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 2의 얘기한 거죠. 근데 학생회장은 지금 전문가 2의 의견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어요. 그럼 이게 틀렸어. 그렇죠? 3번, 학생 1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여 밝힌 의견이, 학생 1이 전문가의 1에 한 거 어디 있을까? 학생 1분 봐봐.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했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왕릉 모양을 만들면 뜻깊을까? 이거 할 때 나온 거잖아. 그렇죠. 밝힌 의견이 박물관 전시 방식 개선이란 건의사항 안 맞잖아. 지금 여기 왕릉이잖아. 이거 왕릉. 그렇죠. 오케이. 4번, 학생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여 밝힌 의견이 체험교육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선호라는 건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자, 전문가 2에 대한 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학생 1이 말한 거. 자, 밑에 있어요. 자, 봐봐. 학생이 1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여서 얘기했다고 했어. 그럼 학생 1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얘기해야 되거든. 언급해야 되거든. 학생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한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렇죠. 오케이. 전문가 2에 대한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학생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한 건 없고요. 그 다음 체험교육 활동에는 됐고. 5번, 학생이가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여 밝힌 의견 여기 있어요. 분명히. 이건 뭐라고 했냐면 시민하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물 모형을 체험하는 거죠. 이거는 진로 체험 관계가 아니고 유물 모형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럼 5번 틀렸어. 5번은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어야 됩니다. 두 개를 구분해서 읽으셨어야 되죠. 됐어. 41번 문제 갑시다. 건의문의 필자는 건의의 수용에 대한 기대 효과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때 건의가 필자 개인만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것을 드러내야 된다. 건의를 받는 독자의 이점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한편 건의를 수용할 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독자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우려되는 점보다 건의의 수용이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 3번 가볼게요. 니은입니다. 체험 중 안전사고가 우려와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다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이점이 더 많다 이거죠. 건의 수용 기대 효과가 더 크다 이거죠. 우려점보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자본 제공이라는 이점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 자, 다시 가볼게. 어디 보냐면 건의문 가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 안전사고 우려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자원봉사의 참여로 해결이 가능하며 이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지금 뭐가 틀렸어? 비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틀렸죠? 오케이. 5번 가볼게요.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자, 요거는 맞네요. 왜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운영상 부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운영상 부담이 된다고 우려할 수 있지만 이보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그 자긍심이 높아진다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점이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5번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까지 잡았어야 합니다. 42번. 다음은 다의 3문단 초고이다. 다의 3문단 초고. 문단에 반영된 수정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읽으면 돼요. 박물관의 진로. 그럼 얘가 뭐냐면 전이고요. 3문단이 후가 됩니다. 그럼 3문단과 하나씩 구별하면서 가면 되겠죠. 오케이. 가봅시다. 자, 진로체험 강좌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진로체험 강좌 운영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청소년 대상. 여기는 청소년이란 말이 없잖아. 청소년을 플러스 시킨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수강 대상 청소년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2번 제격. 그 다음 우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자긍심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자긍심이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지역은 빵빵 문화 중심 지어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자긍심이 느껴지는 이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자, 역사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이 많은 편이지만 진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뭐가 나왔냐면 부족함으로 체험 강좌가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유물보존 연구와 대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좀 더 강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밝히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음악회 미술전, 문화행사도 자, 음악회 미술전과는 관계가 없잖아. 진로체험과. 그렇죠? 오케이. 벗어난 내용은 관계가 없는 거죠. 단 몇 번? 1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렇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3, 45번 문제는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44번 문제에서 보면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돼 있어. 식품산업의 변화에 관련되어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독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밝혀야 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5번 순위 가볼게요. 자, 식품 유통 및 판매 방식의 다변화로 다양한 식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맞춰 무엇이 불량식품이고 불량식품 근절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가치가 있다. 다시 보기 가볼게. 보기 뭐라고 돼 있어? 아는 것의 가치. 이거죠? 답은 5번밖에 안 됩니다. 2번 안 돼. 자, 봅시다. 식품 산업이 변화하면서 상품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를 홍보하는 것이 신고 방법을 알면, 그렇죠? 신고의 방법을 알면 불량식품의 피해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여기서 신고의 방법을 안다. 그게 아니죠. 여기서 중심 내용은 뭐다? 불량식품이 무엇이고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 그렇죠? 오케이. 근절 방안이 무엇인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신고 방법을 안다. 이게 아니고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 45번. 요 문제 자료 활용 방안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3번 선지 많이 썼는데 디귿을 한번 가볼게. 디귿을 활용하여 디귿 한번 보자. 불량식품은 식중독, 급성 장염,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더 위험하므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에 따라 구역 내에 업소를 관리하는 전담관리원은 식품위생 및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소를 개선까지 관리합니다. 이러한 전담관리원의 활동으로 위반업소가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뒤에 가볼게요. 불량식품이 일으키는 식중독, 급성장염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불량식품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1문단이다. 1문단 가봐. 1문단에 보니까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했죠. 어떤 관련인지 모르잖아. 이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구체화시켜 주는 거죠. 맞네요. 분명히 디귿에서도 이런 거를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됐어. 자, 5번 가볼게. 기억의 이와 니은을 활용하여 기억의 이를 보자. 봤더니
이물 첨가가 되게 많네요. 적발 유형이. 무허가 영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 보니까 A사는 자사식품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행위가 적발되어서 시정명령 받았다. 해당 광고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이고 자 소비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이물이 검출된 B강 가공식품은 인체에 유해하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점에서 시독 회수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 내용과 니은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물질 검출이 과대 광고보다 빈도가 높다는 점을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진 이유로 잠깐 뭔 소리예요? 자,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진 이유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 빈도가 높다는 것과 불만이 커진 이유 이거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답은 5번입니다. 인과관계까지 똑바로 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화작의 난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화작을 좀 잘 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요. 이 화작을 놓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화작 좀 잘 잡으시고 화작 기출 문제 좀 다 풀어봐. 교육청 문제 다 풀어. 알았죠? 그 다음에 안 되면 EBS 연계 이거부터 푸십시오. 알았죠? 오케이. 그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수능 완성 문제도 화작은 풉니다. 그러면 충분히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선택 과목 화작 잘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구연평 시험지가 수능 시험지가 되게 유사하게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이 구연평 시험지 잘 보시고 분석하셔갖고 수능 날 확실히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더 좋은 강의에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